이번 주 주제는 상법 개정안입니다. 네, 최근에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상법 개정안 한번 내용 살펴보고 결국 우리가 이제 주식회사 제도를 왜 만들었는가 이런 거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난 7월 3일 날에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상법 일부 개정 법률안. 언론에서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이나 감사위원 선임 방법, 전자주총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데 개정사항이 이거 말고 하나 더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일부 개정안 법률안을 보면 뭐 어찌 보면 중요한 건 아닌데 뭐 364조가 원래는 364조가 1항, 2항 이렇게 없고 그냥 한 개짜리였어요. 그래서 뭐 1항 자체도 문구만 바꾼 거고 크게 변동 없습니다. 그런데 2항이 신설됐어요. 이번에 회사는 총회일에 주주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방식으로 총회를 개최한다. 뭐 이렇게 돼 있다고 해서 뭐 요즘에 보통 이제 주주총회 다 출석 안 하잖아요. 위임장 방식으로 이제 위임장 대결 하는데 그럼 이렇게 규정했다고 해서 위임장으로 대신 출석하는 게 불가능하냐? 그런 건 아니겠죠. 그죠?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고 해서 그게 금지되는 건 아니고요. 주주의 총회 직접 출석 원칙을 그냥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원칙을 선언했다. 총회가 어떻게 개최되는가에 대해서 기본 원칙을 선언했다. 이 정도의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사회이사를 독립이사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그 명칭을 좀 명확하게 하고 성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사회이사를 독립이사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정 조건 상장회사를 제외하고는 선임해야 되는 사회이사를 이제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사 숫자를 늘렸다는 거죠. 그 다음은 이제 많이 알고 계시는 3% 룰의 변경입니다. 원래 본문에는 최대 주주인 경우에는 사회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 를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삭제를 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삭제하냐? 사회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를 선임 해임할 때 요까지를 삭제를 해버려요. 그래서 옛날에는 어떻게 됐냐면 사회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은 우리가 합산 3%라고 얘기했고 사회이사인 감사위원 같은 경우는 개별 3%.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주주랑 그 우호 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모두 합산해서 그 사람들을 모두 합산해서 3%까지밖에 의결권 안 줬습니다. 그런데 여기 구분이 있었어요. 사회이사 아닌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는 요거를 모두 합산했었습니다. 여기 사회이사가 아닌이라고 적혀 있었으니까요. 근데 사회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는 그 대주주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인 그 사람들 특수관계인을 개별 모두 3%. 그러니까 특수관계인이 대주주뿐만이 아니라 특수관계 10명 있다. 그럼 30% 되겠죠. 그죠? 3%씩 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했던 것을 다 합산 3%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대주주랑 그 특수관계인이 몇 명 있다 하더라도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다 그러면 감사위원 선임할 때는 그냥 3%까지만 몇 퍼센트 주식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3%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됐습니다. 이제 가장 핵심 쟁점이었던 개정사항에 대해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핵심 쟁점이었던 건 이런 거예요. 이사의 충실 의무 관련된 겁니다. 이게 말이 많았잖아요. 이게 거부권도 한번 행사됐었던 법률안인데 통과가 됐죠. 이게 기존의 상법 어떻게 돼 있었냐? 기존 상법 382조의 3은 이사의 충실 의무 이러면서 이사는 법령과 정관 규정에 따라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서 회사를 위하여라고만 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바뀌었냐? 이 부분이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로 바뀌었습니다.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이게 사실 이제 이사라는 사람은 회사랑 계약을 통해서 선임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물론 그 이사를 뽑는 과정에서 주주들이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지만 결국 계약 당사자는 주주들이 아니라 그 회사 그 자체입니다. 임원 선임 계약이 있어서. 그래서 따라서 상법에서도 그 충실 의무의 대상에 대해서 회사만을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회사만을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회사만을 규정하다 보니까 모든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사라는 사람들이 모든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대주주의 이익을 위해서만 일을 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 왜냐하면 돈 주는 사람이 회사고 대주주의 말 들어야지 다 안 잘리고 계속 일을 할 거잖아요. 어찌 보면 뭐 당연하다고 해야 되나? 경제 논리라고 해야 되나? 뭐 잔합계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이런 식으로 흘러갔었는데 이게 규모가 작은 회사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주주가 많이 없고 뭐 1인 회사고 주주가 뭐 2~3명이고 뭐 이러면 할 수 나름대로 그렇다고 봐요. 근데 이게 상장이 되고 주주들이 뭐 몇십만 명, 몇만 명 되는데 이렇게 한다는 거는 조금 힘들겠죠. 그래서 개정이 됐어요. 개정이. 원래 382조의 3은 한 구분이 없었고 그냥 한 문장이었는데 1항에서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라고 개정되고 2항에서는 어떻게 돼 있냐?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총 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이걸 그냥 보시면 안 돼요. 법률을 볼 때는 용어를 되게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여기는 뭐라고 적혀 있어요? 주주라고 적혀 있죠. 주주. 근데 여기는 주주랑 대비되는 총주주라고 적혀 있죠. 그리고 전체 주주라고 적혀 있어요. 우리 상법에서는 구분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1항에 나와 있는 이 주주라고 하면 개별 주주를 말해요. 한 명 주주를 모두 말하는 것이고 그거와 대별되는 총주주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전체 주주도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선언했지만 1항에서는 충실 의무 대상을 한 명 개별 주주라고 기재되어 있는 겁니다. 1항하고 2항이 어찌 보면 충돌할 수 있다. 충돌할 수 있다. 그래서 대법원하고 법제처에서는 이 상법 개정할 때 어떤 의견을 냈냐 하면 대법원도 그렇고 법제처도 그렇고 의견을 어떻게 냈냐. 1항도 이걸 전체 주주로 규정하자. 이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냥 주주라고만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상법이 개정된 이유가 있습니다. 형법상 배임죄 성립과 관련돼서 우리나라에는 계속된 스토리가 있어 왔습니다. 좀 복잡한데 한번 보시죠. 이 회사 이름이에요. 레이디라는 회사의 상법상 가장납입죄 판결입니다. 일단 가장납입이 뭔가를 아셔야 되는데 상법상 회사를 보면 우리 등기부 때 보면 자본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100만 원짜리 회사도 있고 1억 원짜리 회사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자본금이 뭐냐면 이 회사의 구찌 규모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억 원짜리 회사다. 그러면 이만한 자본금을 가지고 있는 100만 원짜리 회사보다는 좀 큰 회사다. 이런 이념상의 자본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를 설립하면 이 자본금이 원래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회사 통장에. 근데 이 자본금을 실제로 가지고 이 회사를 차리는 게 아니라 마치 이 자본금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를 납입가장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냐 이러면 실제로는 회사 자본금 1억이다 이러면 회사 통장에 1억을 넣었다가 잔고증명하고 빼요. 이거 왜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회사의 투자자나 채권자 입장에서는 등기부를 딱 떼보면 이 구찌가 이렇게 되는 회사네. 자본금이 이렇게 있을 거다. 물론 그 자본금이 다 녹아버리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구찌가 있는 회사다 라는 것을 신뢰하게 되는데 가장납입하게 돼버리면 어차피 필요한 돈이라서 그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짓을 하지 마라고 합니다. 근데 이 레이디라는 회사에서는 이 가장납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 가장납입을 하면서 유상증자 과정에서 이 가장납입을 했는데 이 증자대금을 넣었다가 바로 빼는 거예요. 이런 행위를 했을 때 과연 주주에 대해서 죄를 진 것인가? 이게 판단이 됐습니다. 대법원은 이때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당연하겠죠? 2004년도이기 때문에 이때 상법 규정 어떻게 돼 있었어요? 회사를 위하여 충실 의무의 대상은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단도 그렇게 나오겠죠. 이사의 주식회사에 대한 선관주의 의무 내지 충실 의무에 기한 것으로 자신 또는 레이디, 회사의 사무에 속하는 것이므로 공소의 위가 레이디 주주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직접 그들의 사무를 처리한 자가 아니다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충실 의무 대상이 주주가 아니고 회사이기 때문에 주주들한테 설령 손해가 나거나 손해가 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배임죄가 안 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이 대법원의 입장이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이번 상법 개정으로 대법원 입장은 조금 변화가 되겠죠. 앞으로는. 기존 판결이 변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에 어떤 판결을 한번 볼 거냐면 이건 되게 유명한 판결인데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유명합니다. 삼성가에서 경영권 상속을 하기 위해서 어떤 특정 행위를 했죠. 이걸 간추려서 얘기하면 에버랜드가 전환사채 배정을 하면서 주주 배정을 한 이후에 발생한 실권주를 이재용 회장 등에게 배정을 해서 재판에 붙여진 사건입니다. 이 실권주가 뭐냐면 좀 복잡한데 원래 회사에 자본을 증가하기 위해서는 회사에 돈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증자를 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구주주 배정한테 하는 구주주, 그러니까 이미 주주가 된 사람들한테 배정하는 방식이 있는가 하면 아예 처음부터 구주주 말고 구주주들 돈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제3자한테 무조건 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구주주들한테 증자를 배정하게 되면 당신 몇 주 줄 테니까 비례해서 주식에 비례해서 몇 주 줄 테니까 주금을 납입하시오. 얼마 돈 내라고 합니다. 근데 주주들이 나 돈이 없어. 이 회사에 나 돈 넣을 상황이 안 되고 돈 넣을 의사도 없어. 해서 돈을 안 넣게 된다. 그러면 그 주식만큼 구주주들이 주식 대금을 안 넣은 만큼 증자가 안 되잖아요. 이거를 실권주라 그럽니다. 실권주. 이 실권주가 발생했을 때 우리 상법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냐. 이사회를 딱 열어가지고 이거를 그때서는 제3자한테 배정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제 에버랜드 그때 이제 전환사채 하면 이게 실권주가 많이 발생을 했어요. 이거를 사실 의도적으로 했다라는 이제 의심을 많이 받는데 그 실권주를 이재용 회장 측에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재용 회장이 그 실권주에 대해서 증자를 하면서 주식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에버랜드의 경영권이 넘어갔다. 이번 개정하고 관련 있는 부분만 보면 이렇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주식회사의 지배권이다. 주식회사의 지배권. 그래서 주식회사 지배권을 기존 주주 의사에 반하여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것. 지배권이 기존 주주에서 제3자, 이건 누군지 말 안 하겠지만 알겠죠?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것은 기존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일 뿐. 기존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일 뿐. 왜 그래요? 회사 자체는 손해가 없잖아요. 그렇죠? 지배권의 객체인 주식회사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전환사채를 아무리 발행해서 실권주를 제3자한테 배정한다 하더라도 그 주금 작은 만큼 들어오잖아요. 증자가 됩니다. 회사에서는. 그래서 회사 자체에서는 손해가 있다고 할 수 없어요. 대신 구주주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주식 비율이 희석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영권을 뺏길 수도 있고 그 회사에 대한 지배권을 상실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 구주주들에게는 손해가 나는 게 맞죠. 그래서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식회사의 별개인 주주들에 대한 관계에서 직접 그들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유에 있는 것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네,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이 부분 이번 개정으로 변경이 또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이번 개정으로 이렇게 변하게 될 겁니다. 기존 상법 규정으로는 회사의 이사는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지 주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회사에게 손해만 안 나면 주주에게 손해가 나도 이건 충실의무 위반이 아니었고 배임죄의 처벌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보통은 이제 회사에 이익이 된다 하면 주주에게 이익이 되죠. 근데 아까 보신 것처럼 회사에게는 이익도 손해도 아닌데 주주에게만 손해가 나거나 아니면 회사에게는 이익인데 주주에게는 손해가 나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에 기존 상법 규정에 따르면 이사들은 회사에게만 손해가 안 나게 하면 주주한테 조금 손해가 나더라도 위법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개정 상법에 따르면 이런 경우에도 모두 위법이다. 개정 상법에 따르면 결국에는 회사의 이익이 되고 그리고 주주에게도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될 부담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개정 방향은 사실 주식회사 이념에 맞는 개정입니다. 즉 회사를 왜 하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 회사는 자본이 좀 많이 투여돼야 되는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 자본을 형성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다수인의 협력이 필요한 사안에서 그 자본을 이제 몇 명에서 수만 명까지 자본을 모아서 그 사업을 하게 되잖아요. 따라서 주식회사는 결국 주주들이 낸 자본금이 모여서 그 자본금을 바탕으로 사업을 하고 이익을 내기 위한 회사입니다. 그럼 주주들이 자본금을 왜 출자할까요? 물론 주주들이 이제 보유한 주식을 회사가 성장하면 그 이제 주가가 높아져 가지고 주식 시장에서 그 차익을 보고 팔기 위한 그런 것도 있지만 주로 미국이나 외국에서 출자하는 이유는 배당받기 위해서입니다. 배당. 제가 황정음 씨 사건에서도 이 배당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주로 미국이나 외국에서 출자하는 이유는 배당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전문 경영인 모셔와 가지고 이익을 많이 내서 연말에 배당 잔치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정서가 아니에요. 아직까지. 일단 우리나라 회사는 배당을 잘 안 합니다. 기형적인 구조입니다. 회사에 쌓아놓습니다. 회사에 적립해 놓잖아요. 왜 그래요? 왜 회사에 적립해요? 이거를 배당을 안 하고. 일단 회사의 대주주가 경영권을 가지고 있다가 보니까 결국은 배당을 하지 않고 어떻게든 회사 안에서 그 수익을 녹이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경영권이랑 대주주가 경영을 많이 해요. 그죠? 그리고 회사가 커나가는 입장에서 가지고 기존에 이제 회사를 경영하셨던 대주주가 기업 공개를 한 이후에도 계속 대주주로 남아 있습니다. 대주주이면서 경영자로 남아 있습니다. 이걸 전문 경영인을 데려와 가지고 이거 이익을 많이 내라.
그러면 내한테 배당을 많이 해주고 너도 뭐 옵션 많이 가져가라. 이렇게는 잘 안 해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결국 배당을 하지 않고 어떻게든 회사 안에서 이거 적립을 해두고 녹이는 방법을 찾게 되십니다. 근데 이런 구조가 주식시장에 이 주식을 공개하기 전에 회사에서는 이게 소수의 주주들이 있으니까 이런 방식이 좀 용인이 될 수 있다 하더라도 이게 주식시장에 공개가 되면 주주들이 몇만 명, 몇십만 명으로 불어납니다. 이게 이런 방식을 이제 용인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번 상법 개정이 사실은 법률상 이제 주식회사 이념에는 맞는 개정 방향이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번 상법 개정이 보완점이 분명한 개정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렇게 보완을 해야 되냐? 먼저 경영 판단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배임죄의 구조상에서 배임죄가 어떻게 처벌받냐 하면 회사에 손해가 났을 때도 처벌받지만 어떤 때도 처벌받냐 하면 회사에 손해가 날 가능성만 있어도 성립되게 돼 있습니다. 배임죄의 구조가. 근데 이번 상법 개정으로 어때요? 회사뿐만 아니라 개별 주주에게도 손해가 날 가능성만 있어도 이게 배임이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대주주 측 경영자 말고 진짜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회사 CEO 같은 경우에는 이번 상법 개정으로 그 경영 판단이 많이 위축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 그래요. 하이 리턴이 돌아오려면 리스크가 높아야 돼요. 네, 이게 사업하는 이유잖아요. 그런데 이게 최초에 사업 판단을 할 때는 하이 리스크였어. 근데 노 리턴인 경우에 이 하이 리스크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할 거야?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는 거죠. 제 생각에는 이번 상법 개정은 앞에서 본 것처럼 우리나라의 기형적인 주식회사 구조, 그러니까 대주주가 경영권을 가지고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쓰는 과정에서 소수 주주들의 이익이 희생되는 그런 구조에서 이런 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개정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런 구조가 아닌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는 회사의 경우에는 그 전문 경영인 CEO로 모셔오는 것은 회사에게 최대한의 이익을 내라고 모시고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CEO의 경험과 판단을 믿고 모험적이고 도전적인 판단으로 인해서 큰 이익을 내게 되면 주주들한테 배당으로 돌아가고 이런 구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상법 개정으로 이런 전문 경영인들이 모험적이고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경영 판단을 하기보다는 안정적이고 자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사람이라면 그렇죠. 그렇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안 되는 거예요. 로우 리턴이 왔을 경우에 결국 하이 리스크를 감당한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라. 이게 경제적인 책임이면 모르겠는데 형사적으로 책임까지 지라 해버리면 이게 누가 진취적인 판단을 할까? 저라도 안 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배당에 대한 과세를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기업 공개한 회사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개인 사업자에서 주식회사로 넘어가신 분들이 배당을 잘 안 하는 이유입니다, 이게. 현재 배당 소득세는 14%입니다. 지방세 포함하면 15.4%입니다. 그리고 연 2천만 원 넘는 배당 소득세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합산해서 지방세 포함해서 최고사율 49.5%까지 부과합니다. 법인세를 냈는데 배당 소득세까지 또 내라고 합니다. 이거 법인화 왜 했습니까? 결국 많은 법인의 대표들이 회사의 이익금을 회사에 쌓아두고 이거를 급여도 안 빼가고 배당으로도 안 빼가고, 왜냐? 세금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녹이거나 그냥 쓰게 되는 구조로 계속 가시는 겁니다. 이런 세제 방식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회사 구조에서 배당도 안 해, 대표이사 급여도 최소로 책정해, 나머지는 생활비 법카로 쓰시잖아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해야 돼? 세금을 줄여야 돼요. 배당 소득을 아예 없애든지 배당을 많이 하게 해주든가, 아니면 이번에 또 후속 입법으로 분리과세 추진하다고 하긴 하는데 배당 소득을 확 줄여야지 됩니다. 기업의 창의성과 주주의 권리 확보라는 두 가지 가치는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서로 반대 개념일 필요는 없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두 가지 가치를 모두 구현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창의성도 확보를 하면서 주주의 권리도 확보하고 있잖아요. 후속 입법 정책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